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시장 자동화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시장 자동화는 뭐냐니까 기존의 뭐 간단하게 좀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은, 기존의 모든 시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시장 모든 시장을 국유화 국유화하는 거예요. 국유화 어, 한다. 시장을 국유화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쿠팡이 있다고 합시다. 쿠팡이 있고, 그리고 뭐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시장도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도 있잖아요. 재래시장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도 있죠. 자영업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등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시장이 되겠죠. 그죠? 이건 온라인이고 얘는 오프라인이고 얘는 또 자영업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시장을 뭐 하나로 통합을 하는 새로운 시장이 되는데, 이 시장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을 수익 대비, 그러니까 운영 비용, 시장의 운영 비용을 수익 대비 분할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는 이 운영 비용을 좀 더 내고, 그래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거죠.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받을 수도 있겠네.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장과는 좀 다른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니까, 이 시장은 특징은 AI죠. 물론 AI가 특징이 되고, AI와 오픈애쉬 두 개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모듈도 얘기를 했었죠. 이 프로젝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거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바가지도 씌울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또 가격을 후려쳐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도 가능한 공정거래이고, 그리고 광고가 없죠. 광고가 없는, 광고가 없다는 말은 마케팅이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 자체가, 마케팅도 없고, SEO라고 하는 거,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그러나요? SEO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되고, 그죠? 광고도 마케팅도 없고 SEO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 어떤 내가 생산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을 꼭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사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사가지고 가느냐? 그거는 그 메커니즘은 이전에 오픈애쉬에서 다뤘었어요. 오픈애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 상정하는 게 그거예요. 5천만 인구가 있으면은 5천만 인구 각각의 5천만 인구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할당했죠. 에이전트를 할당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개개인의 일상과 업무를 보조하잖아요. 보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는 나의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취향과 적성을 판단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딱 어, 서칭해서 가져오면은 나는 그냥 오케이 혹은 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운동화가 떨어졌어. 운동화 새로 나한테 맞는 운동화 하나 주문해줘. 이렇게 내가 내 에이전트에게 얘기하면은 그 에이전트는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죠. 신발은 265mm를 쓸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패턴이 좀 레트로한 디자인을 좋아한다. 레트로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좀 원색을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가격대는 중저가를 선호하고, 금방 신고 한 1년 신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또 선호하고, 그리고 좀 튼튼한 제품을 좋아한다. 튼튼한 제품. 이게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나의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에이전트가 이러한 제품을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 물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한테 추천해서 내가 승인을 하면은 결제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 상품이 어떤지 구구절절히 뭐 마케팅을 하고 무슨 뭐 문자를 보내고 뭐 어떻게 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주고 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구매자가 알아서 물건을 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5천만 인구 각각이 AI 에이전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면은 거기에 맞는 시장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요런 겁니다. 요렇게 일단 상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상품 각각에 대해서 요런 웹페이지, 하나의 웹페이지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가 있다. 그럼 100만 개의 웹페이지를 가지는 에이전트 웹 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로그인 과정도 불필요하고 뭐 치과라든가 뭐 도청 행정 서비스나 법원의 뭐 민사 소송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능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페이지들을 나열된 상품들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에이전트, 세 종류의 에이전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용 에이전트가 있고, 얘는 개인을 대신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두 번째는 상품 소개 페이지를 작성할 에이전트가 필요하죠. 그죠? 얘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조되는 1, 2, 3, 4 모든 상품의 웹페이지를 작성합니다. 모든 상품의 웹페이지를 작성. 세 번째 에이전트가 있어요. 세 번째 에이전트는 모든 상품의 상황, 현황을 파악하는, 그죠? 모든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총괄적으로 총괄할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유지할 비용, 그리고 상품 소개 페이지를 작성하는 이 비용,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 상품 각각의 생산자들이 얻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익. 그죠? 그 순수익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고 하는 기업이 얻는 수익이 얼마고 B라고 하는 상품 판매자가 얻는 순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뭐 재반 비용을 다 제한 세금도 납부하고 남는 순수한 이익을 말하는 넷인컴이에요. 넷인컴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넷인컴의 비율대로 운영비 이란 일종의 공적 시장이잖아요. 공적 시장의 운영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그죠? 일단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지 굳이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시장 요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는 이거고, 그죠? 두 번째 프롬프트는 요거예요. 요걸 제가 이번에는 두 군데 넣어봤습니다. 첫째는 Q&A도 한번 넣어봤어요. Q&A 넣었는데 Q&A 32빌리언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좀 신통찮아요. 그렇게 뭐 자세하지도 않고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생각했던 것만 기대했던 것보다 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또 R1으로 돌아왔습니다. R1으로 돌아왔는데 R1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 R1이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R2가 나오면 더 얼마나 좋아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R2는 아마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R1은 에이전트 기능이 없잖아요. 묻는 말에 대한 대답만 할 뿐이지 내가 시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그런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R2 버전쯤에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싱킹 내용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읽어보시고 정말 훌륭하죠. 깔끔해요. 예.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박사급 연구원이 작성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뭐 10초, 20초 만에 다 작성을 해내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어쨌거나 자, 딥시크 기반의 자동 생성 AI 에이전트 웹페이지 자동 생성입니다. 웹페이지 각 상품의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줄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방안에서 이렇게 멀메이드에서 나왔고 자, 데이터 수집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보시면 대충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는 이렇게 했어요. 표준 산업 분류의 데이터 매핑 있고 제조자 포털 개발 이건 Next.js로 한다 이 말이 나와 있고 등등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비용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1이 훈련된 정보를 기초로 했을 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3월 28일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비용이 아마 10분의 1이면 될 거예요. 그죠? 거의 10분의 1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템플릿 엔진, 웹 컴포넌트 기반 재사용 UI 라이브러리 구성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마누스 같은 게 이미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무료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니면은 다음 달 버전 그러니까 딥시크 R 1.1 버전이나 뭐 R2 버전이 나왔을 때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추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뭐 12억 정도 되는데 12억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운영 인프라 비용은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보니까 아마존 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존보다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훨씬 싸죠. 그럼 알리바바 쓰는 게 맞죠. 그죠? 정적 호스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 하나하나씩 요것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월 운영비 나오고 성능 목표가 요렇게 요것도 보시면 뭐 대충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크롬 UX 리포트 있고 그리고 보안과 규제 대응 부분도 나와 있고 접근성 있고 악성 콘텐츠 방지도 있고 해킹 방지 기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꼼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캐싱 확장성이네. 확장성 캐싱 전략. 그러니까 빨리 캐시가 있으면은 상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뭐 금방금방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 축소 있고 해서 5천만 제품 페이지를 관리 가능하고 1인당 0.001달러 운영 비용. 아마 이게 월 비용이겠죠, 월. 그러니까 월 한국 돈으로 10원인가요? 한국 돈으로 10원 혹은 한 2원? 2원쯤 되겠네. 그죠? 한국 돈으로 1인당 1.4원 정도만 지불하면은 5천만 인구가 5천만 제품 페이지, 제품 5천만 개에 대한 페이지를 관리할 수가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신규 제품 등록에서 페이지 게시까지도 평균 73초.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라고 알로안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것이다. 그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 2, 3차의 각 상품 웹페이지가 제작되었다고 상정했을 때 그죠? 이 모든 상품들을 관리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성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 플랫폼이 또 제공해야 될 어떤 서비스라든가 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어쨌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통합한 시스템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내가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거나 하는 것도 다 이 플랫폼 안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제 방식은 뭘로 할 것인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니까 그 시스템에다 이용을 하죠. 화폐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고 검색 엔진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상품 선택은 오로지 구매자. 그죠?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AI 에이전트로서 상품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쿠팡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쿠팡하고 지금 이 시스템하고 차이점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쿠팡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쿠팡 들어가면은, 자, 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페이지가 있겠죠. 요런 뭐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봄맞이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게 이제 쿠팡 방식인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가끔 들어가시면은 요거예요. 요게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고, 오늘 어떤 상품을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떤 상품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무엇을 구매하시려고 하나요? 무엇을 살 것인가요? 뭘 살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이 페이지만 있으면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걸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고 있는 나한테 할당된 에이전트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겠죠. 그럼 내 에이전트 페이지가 이렇다면 내 에이전트 페이지한테 내가 필요한 물건,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출출한데 점심으로 뭘 먹을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결정해서 예약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식습관, 그리고 내가 먹는 식사의 양, 그리고 가격대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방금 구성했던 이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식사 상품이죠. 식사 상품을 구해서 찾아서 그런 다음에 가격도 결제하고 예약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공공재니까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재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판매자들은 이 시스템의 운영 비용,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리저닝 과정이 있는데, 이 리저닝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요거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와, 정말 생각을 잘하는구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수준까지 거의 왔어요. 해서 요게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송 최적화라든가, 그리고 하이퍼레저 재무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하이퍼레저는 오래 쓰지 않고 오픈엣지를 씁니다. 그리고 비용 분배 시스템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스마트 계약이 비용 분배 시스템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품 생성은 딥시크의 7 빌리언 모델이에요. 그리고 AI 생성 페이지를 이용하고, 이건 이전 질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질문 내용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 내에, 그리고 생산량도 추정하고, 그래서 제조자마다 분기별로 얼마나 상품을 생산할지 미리미리 이 플랫폼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실시간 재고 관리도 하고, 아파치 카프카는 빠지지가 않네. 그죠? 그리고 개발 단계별 계획은 공공 인프라 요런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물류 통합은 이렇게 하고, 공공재 금융 시스템은 기획재정부 결제망 나피스랑 연동을 하고, 그리고 단말기 보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대부분 필요 없는 비용들이에요. 첫째, 단말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통합하면 되죠. 그죠? 굳이 새로운 단말기를 보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결제망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금융산업도 자동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동화하는 금융산업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들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물류도 마찬가지, 물류도 상품으로 새로 등록할 거니까 기존의 이러한 우체국이나 대한통운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도 우버 같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거는 뭐 별도의 주제니까. 어쨌거나 이런 비용이 지불할 것 같진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AI 코어 개발, 요거는 비용이 아마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공 인프라 구축에서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G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산업통상자원부 DB 연동하는 건데 요것도 아마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항과 2항은 필요한 비용이고 나머지 3, 4, 5항은 딱히 그 돈이 들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운영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국가 클라우드 GPU 백노드에서 이 GPU는 아마 내 생각에는 엔비디아 A100 모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백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 AI 추론 모델 트레이닝 비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트레이닝하고 그다음 실시간 데이터 관련 하이퍼레저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 공공기관 전용 네트워크 요건 오래 쓰지 않습니다. 요건 우리는 오픈해시를 써요. 오픈해시를 쓰고 IoT 또 국가망 임대해서 통신망을 하는 건데 이건 필요하죠. 네, 그죠? 필요하고 50만 디바이스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요 소상공인 무료 단말기 보급하는 요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그거는 특히 스마트폰 각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비용도 딱히 들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력 구성은 이제 요런 인력 구성이 들어야 된다. 근데 요건 필요하죠. 그죠? 요 부분은 인력들은 다 필요하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분배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분쟁 조정은 이렇게 뭐 한다는데 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모듈이 이미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공정거래위 했었죠. 이게 자동적으로 모든 거래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기술적 장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히 필요하지가 않고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걸 세밀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세밀하게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런 것들 다 정말 AI 피낭성 검사도 해야 돼요. KDI 하고 국가암호정책연구원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뭐 나쁜 얘기가 없죠.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총 비용은 개인 순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하고 예비금까지도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예비금까지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죠. 정말 이거는 어떤 정부 사업을 많이 해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중소기업 물류비 41% 절감하고 공공성을 관광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연간 한 4천억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 유통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전 한국의 전체 유통 생태계의 35% 정도가 디지털화 될 것이다. 그리고 3년 내 전국의 98% 생산자가 통합 플랫폼에 통합되고 그리고 이런 연간 20조, 22, 3조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알로안이 추정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한번 시장, 그죠? 이것도 AI와 오픈해시라고 하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게 되면 기존에 없던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시장. 그럼 기존의 시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쿠팡이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 그거는 제가 생각할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